샤미치. 양식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엘르 피처 디렉터 이마루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어 하셨을 밀라노나 장명숙 선생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샤미치. 양식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실 자기소개가 너무 필요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래도 오늘은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의 저자 장명숙 작가로 오신 만큼 한 번 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태리 유학을 맨 처음에 한 한국인이고 인생의 가을에 젊은 분들의 권유로 유튜브를 시작해서 밀라노나가 됐고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87만이 좀 넘었고요.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라는 책을 써서 이제 두 번째 책이긴 해요. 인생에 2009년에 한 번 데뷔했고 지금 이제 2021년에 재데뷔한 저자 장명숙입니다. 이렇게 작가 장명숙으로 또 인터뷰를 하실 때는 어떤 옷을 입고 오실지 어쩔 수 없이 좀 궁금함이 들더라고요. 입고 싶은 대로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또 그만큼 옷이 상황에 따라 전하는 메시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옷을 고르셨을지. 제가 2년 전에 그 유튜브 하자고 처음 촬영하자고 할 때 그때 이 옷을 입었었거든요. 친구분들이 반응이 좋아서 기왕이면 제 책도 이것도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특별한 촬영이라 그때 입었던 옷을 또 입었어요. 이상해요? 패션과 관련된 화려한 삶의 면모가 또 많이 강조되시지만 사실 정말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명예기사 자격을 받으셨을 정도로 또 양국의 문화적 연결을 하는데도 많은 공헌을 하셨잖아요. 그런 걸 바탕으로 사실 첫 책 바다에서는 베르사체를 입고 도시에서는 아르마니를 입는다를 쓰기도 하셨고 이번 책도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는 조금 더 밀라노나 개인의 삶의 철학 좀 더 개인 밀착적인 이야기들이 드러나는 책 같은데 귀한 제목은 어떻게 지으셨을지. 저는 아무리 우울할 때라도 햇빛을 보면 그렇게 행복해져요. 제가 그 ASMR 영상에 이런 문장을 올렸었는데 젊은 분들이 그거를 읽고 좋다고 많이 댓글들을 달아주셨었기 때문에 이걸로 제가 선택을 했죠. 지금 사실 영상이 나갈 때는 또 구독자 수가 더 늘어나셨을 것 같은데요. 구독자 87만 명의 유튜브 채널 밀라노나를 이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구독자인 아미치 분들께서도 되게 책을 읽으면서 이 영상에서 이런 말을 하셨었지라고 또 생각을 하실 부분들도 나오고 또 문나님의 영상을 보지 않은 분들이 보기에는 또 약간 좋은 가이드라인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은 책인 것 같아요. 어떤 독자를 상상하며 책을 쓰셨을지. 솔직히 그거는 상상은 안 했어요. 제가 쓰고 싶은 얘기, 그냥 경험에서 우러나온 얘기. 그리고 댓글에 그렇게 책을 써달라는 댓글이 참 많았었어요. 예전에 쓴 책은 주로 패션에 관계되는 거고 이태리 문화에 관계되는 거지만 이번에 내가 책을 쓰면 내 살아온 얘기를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생님하고 차 한잔 마시고 싶어요. 그런 댓글이 많이 올라와서 그렇다면 내가 젊은 친구들하고 차를 마시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쓴 거예요. 책은 선생님의 삶의 흐름의 문장을 이제 시대별로 정의하는 페이지로 시작이 되는데요. 10대 꿈을 꾸었다, 20대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30대 부단히 전력 투구했다, 40대 약자의 삶에 더 다가갔다, 50대 자유로워졌다, 60대 인생 계획이 없던 유튜버가 되었다. 저희가 제일 반가워할 만한 부분이고, 네. 70대 매일이 설렌다라고 지금 매일이 설레게 보내고 계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생은 직진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래도 이 시기 중에 한 번 더 돌아가면 정말 더 잘 살 것 같다. 나는 오늘이 어제가 되기 전에 오늘만 살고 싶어. 어제는 생각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뭐하러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해. 이미 불가능한 건데 가능한 것만 생각하자고요 우리. 1978년 정말 한국인 최초의 밀라노 유학생이셨고 아이를 두고 또 유학길에 오르셨고 뒤에 두 번째 유학도 있으셨고 그다음 워킹맘으로 또 되게 고군분투하셨던 과정이 있잖아요. 2021년을 사는 지금도 유학이라거나 워킹맘으로 사는 것에서 삶의 고충에 대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시대에 어떻게 견디셨을지. 기혼 뭐 만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렸을 적에 결혼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난 어른이 되면 이걸 해야지 했는데 그 시대상의 강권에 못 이겨서 일단 결혼부터 했잖아. 그땐 또 그런 분위기였어요. 졸업하면 시집가고. 그러니까 이미 내가 원치 않던 기본적인 역할이 다 만들어졌잖아.
그거 말고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역할이 있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꿈꿔왔던 내 꿈이 소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한번 해봐야지. 저는 그 추진력이나 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결혼이 또 관건에 의한 거라고 하셨지만 그래 정말 큰 일을 해내신 거잖아요. 또 저의 삶이나 약간 이런 것도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게 책이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밀라 누나의 영상도 그렇고. 책이 또 크게 네 장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자존, 하나뿐인 나에게 예의를 갖출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충실, 24시간을 알뜰하게 살아볼 것. 세 번째 품위, 조금씩 비울수록 편안해지는 것. 네 번째 책임, 이해하고 안아주는 사람이 되어줄 것.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약간 젊은 세대와 나누고 싶은 어떤 핵심 키워드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셨을지. 생각나는 걸 쭉 썼는데 이제 제 책을 편집해 주시는 분께서 같이 이제 협의를 해서 이렇게 나누면 어떻겠냐고. 저 혼자만의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가끔은 선생님도 어떤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도 있지 않으실까 싶긴 한데 어떠세요? 저한테 답을 주실 분들은 많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오래된 습관이 난 하루에 1시간을 꼭 걷거든요. 2시간 동안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시간에 제가 답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나의 문제에 대한 답도 내면에서 이제 나오시는 거고. 책 읽으면서도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경험이 많잖아요. 그 경험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나그네한테는 이런 답을 줘야 되겠다. 저 나그네한테는 저런 답을 줘야 되겠다. 이런 답이 나오죠. 첫 번째 그 자존 파트에 등장했던 답변 중에 커리어 조언 중에 저는 정말 새롭게 느꼈던 게 이제 그 기업 고문으로 일하실 때 제공해주는 의전 차량을 거절하신 적이 있으시다고. 나의 가치 비용을 조금 할인함으로써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 자리를 떠날 때 내가 그 직위를 떠날 때 없어질 것 같은 특혜는 받지 말라는 조언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은 남들이 받는 거를 하나라도 내가 못 받으면 되게 손해를 본다, 바보 같다라고 하는 세상에 되게 반대되는 조언이면서도 또 정말 그렇네, 약간 너무 과한 거를 욕심 부리는 것보다는 내 선에서 이걸 하고 자유를 얻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내 일을 하지 않으면, 자영업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 능력을 주고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대가는 난 어디 가서도 받을 수 있어. 그런 정도로 받는 게 내가 더 당당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고용한 입장에서도 저런 능력을 나한테 제공해 주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면 나를 잡을 거 아니에요. 월급쟁이에서 재벌이 될 수는 없어. 단지 월급을 좀 더 많이 받으면 조금 더 생활이 풍요로워지거나 이건데 그 풍요로워지는 거를 눈 딱 감고 포기하면 내 내면이 더 당당해질 수 있잖아요. 좀 약간 갑작스럽지만 제가 누나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저희 패션팀 에디터가 너무 부러워하면서 약간 이 질문을 해줄 수 있냐고. 같이 오시지 그러셨어요. 30대 중후반에서 이제 40대 비혼주의자라고 딱 생각은 한 건 아닌데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난 남은 삶을 결혼을 안 하고 정말 혼자서 내가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이제 독립을 하고 현실적인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 놓인 여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을지. 이제 21세기니까 결혼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주체적으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심신의 건강이고 노후 대책이고 21세기의 패러다임에 맞게 젊은 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제 자기가 선택하면서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면 저희도 좀 더 강박적으로 덜 생각하지 않을까. 자기가 선택하고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되죠. 책에서도 사실 뭐 비혼, 결혼 뭐 이렇게 딱 정하기보다는 남은 삶을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지 약간 그런 쪽으로 가치를 두면 좋겠다고 쓰셨던 부분도 떠오르네요. 세 번째 품위 파트에서 명품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요즘처럼 젊은 세대가 명품을 쉽게 구입하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고 또 고가의 옷에 집착해 인생에 오점을 남기기도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옷이 일상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파괴한다고 느껴져 마음이 쓰라렸다고 쓰셨는데요. 시대와 생활이 바뀌면서 또 누나님의 패션에 대한 소비 철학이 또 바뀌신 부분도 있을지 1세대로서 느끼시는 게 있으실지. 한참 그 현업에서 현직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빨리 흡수해서 대한민국에 빨리 우리나라의 마켓에다가 런칭하고 이럴 적에는 환경에 대한 이런 거는 지금처럼 많이 제가 느끼지 못했어, 솔직히. 지금은 생산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패스트 패션도 너무 많고. 내가 한참 일할 때 30, 40대는 패스트 패션이란 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옷을 하나 사면 귀히 여겨서 오래 입는 거였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세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느끼는 게 많죠. 너무 생산 과잉이 아닌가. 그리고 똑같은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데 거기에다 어떤 브랜드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몇천 유로도 되고 몇십 유로도 되고 그런 걸 제가 현장에서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젊은 분들한테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자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아니, 나라는 존재를 인정해주는 대상이어야지 가치 있는 관계지, 내가 든 백, 내가 든 옷 때문에 나를 인정해주는 관계라면 좀 재고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본인을 시간 관리자라고 표현을 스스로 하셨는데요. 영상에서도 그렇고 책에서도 그렇고 두 아드님과 많은 시간을 상대적으로 덜 보내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미안함이나 이런 것들 어쩔 수 없이 묻어져 나오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멋진 엄마였다라고 약간 양식당 채널에서는 조금 자랑을 해주셔도 좋지 않을지. 멋진 엄마는 아니고 내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은 했죠. 아시잖아요. 패션쇼라든가 뭐 이런 미팅 같은 게 되게 밤늦게 일어나는데 그런 데는 거의 뭐 참여를 못했고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뿐이 없죠. 우리 아들들이 가끔 그런 말은 해요. 열심히 사신 걸 인정한다고. 주어진 모든 역할에 흉내는 냈지. 집안 구석구석부터 또 인간관계까지 약간 비워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 비워냄이 누나님의 삶의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게 된 게 치매 예방법을 공부한 이후부터라고 쓰셨더라고요. 사실 읽으면서 벌써 치매에 대해 생각을 하시나 싶기도 했는데 흰머리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노화에 대해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젊은 분들은 치매라는 용어도 그렇고 먼 얘기 같은데 우리 나이가 되면 그게 굉장히 가까운 단어예요. 그리고 아직 약도 없고 어떻게 안 늙어. 자연 친화적으로 살다 가자. 저는 밀라누나 유튜브 채널이 정말 다른 채널이랑 좀 다르다고 생각했던 게 댓글들을 보면서였어요. 정말 진솔하고 이렇게 삶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댓글로 주고받을 수도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댓글들이 많아서 누나에게 유튜브 댓글을 통한 소통의 의미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다 읽죠. 아침 저녁으로. 근데 댓글이 워낙 많이 올라오시고 이제 또 영상이 70개가 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걸 제가 배우죠.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여기 오면 사람들이 운다고 그래서 왜 울지? 그런데 정말 나도 나중에 눈물이 났네. 이런 댓글도 기억이 나고 제가 기계치고 기계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 몇천 개 댓글에 다 답글을 못 드리니까 그게 좀 안타깝긴 하죠. 제가 책에서 읽었던 문장들 2개 정도 더 인용을 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조향사 장클로드 엘레나가 그 럭셔리를 재정의한 표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쓰셨어요. 진정으로 럭셔리한 삶은 소유가 아닌 공유다. 소중한 사람과 즐거운 시간,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유튜브를 하시고 책을 쓰시는 이유도 본인의 경험을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하신 것일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처음 젊은 분들이 그 유튜브를 하자고 권유하셨을 적에 좀 망설이긴 했죠. 내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내 것뿐이 없잖아요. 남의 걸 흉내낼 필요는 없잖아. 흉내낼 수도 없고. 그럼 그냥 내 거를 보여드리자. 그랬는데 정말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시고 이렇게 또 책까지 내자고 해주시니까 뭐든지 감사하죠. 할머니는 이렇게 살아요. 이런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선량한 사랑의 서사를 이어가고 싶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는 선량한 사랑의 서사를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지 마음속에 하나 품고 살았으면 하는 그런 단어, 태도가 있다면 무엇일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그 문장 괜찮았어요? 저는 젊은 분들이 좋은 세상이었으면 좋겠어. 왜? 요새 환경오염 너무 심하잖아. 그러니까
환경을 사랑하는 것, 또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분들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는 것. 제가 쓴 그런 문장이 그런 거하고도 조금 맥락이 같지 않을까. 살아있는 모든 거를 자연이건 인간이건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저도 이 지혜들을 양분 삼아서 더 잘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아유, 저야 뭐 젊은 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설레고 좋죠. 오늘 아침에 얼마나 설렜는데. 산 날보다 살 날이 짧잖아. 그러니까 더 알뜰하게 살아야지. 더 정성껏. 그게 설레는 거 아니에요? 허투루 살면 안 되잖아. 논나님 책을 읽고 또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아유, 저도 행복했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양식이 여러분들한테 인사해야겠네요. 자, 그럼 우리 또 다른 기회에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차와미치. 차와미치. 이상 몸과 마음의 양식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